제가 새로운 발전 방식이 향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전기를 조금 투입해서 투입 대비해 가지고 보다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면 상관없지 않나 싶네요. 네. 그 네. 투입 대비해서 내가 전기를 갖다 10을 썼는데 전기가 100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럼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구나 풍력이나 수력이나 이렇게 공짜 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면 전기 모터 보면은 전기 자동차에서 모터를 전기로 구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기로 구동을 해서 회전축을 돌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방식의 어떤 모터 방식이라면 회전축을 돌리는데 이렇게 구리 코일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 코일을 원형으로 감아 놓고 그걸로 회전축을 곧바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파동 방식으로 돌리는 힘이 파워가 굉장히 셉니다. 그럼 구리를 좀 더 많이 감아 가지고 길이만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투입되는 전기가 파동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10이라면 전기를 갖다가 이렇게 한 20m, 40m, 100m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리 코일,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 코일을 감아 놓고 여기다가 연고 자석을 두꺼운 거를 큰 거를 배치를 쭉 해주면 투입되는 대비해서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통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원형 여기 연구 자석을 그 원통 제2의 원통 회전축 돌리는 그 위에다가 원통에다 집어넣어도 상관없다. 모양도 깔끔하고요. 이런 방식을 자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럼 이제 획기적이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전기 모터로 전기로 회전축을 돌리고 그것을 전기로 생산해내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면 같은 것도 없고 상당히 이렇게 이것도 장기적으로 이게 왜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그런 파동 방식으로 돌리는 제2 이것 때문에 전기가 파동 방식으로 오니까 어떻게 운동 에너지가 더 강한 거죠. 운동 에너지가 더 강하니까 회전축을 긴 거를 20m, 40m, 100m 이런 거 확 돌려버린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예. 그것을 회전 방식을 양쪽으로 배치해 가지고 공간이 좀 그러면 양쪽으로 배치해 가지고 회전축을 이렇게 돌려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옆으로 이렇게 쭉 놓고 자동차 바퀴 돌리듯이 이렇게 옆으로 쭉 놓고 회전축을 양쪽에서 돌려. 자동차 바퀴도 양쪽으로 모터 둬야 된다 그랬잖아요. 앞뒤에 회전축이 있으면 바퀴 하나씩 이렇게 모터로 돌려도 이런 식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획기적인 전기 발전이 또 되는 겁니다. 수소, 산소를 반응시키거나 휘발유, 경유 반응시키거나 이렇게 갖고 자동차 폭발 형식으로 하려 그랬는데 그것도 괜찮고 그건 그것대로 되고 이건 전기는 전기로 구동해 갖고 투입되는 전기가 10에 불과하고 그것도 풍력 수력이 뒷받침이 돼가지고 공짜 전기를 통해 돌린다면 무인도나 바닷가 같은데 이런 데서 이렇게 그렇죠 쓸만한 방식인 거죠. 전기를 바닷가에서 그 배터리에다 충전해가지고 그 배터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배터리가 좀 산업 배터리 큰 거 좋은 걸로 해가지고 제 방식에 서로 굵기가 틀린 두께가 틀린 금속을 배터리로 삼아가지고 대형 배터리도 가능하고 거기 그걸 기반으로 회전축 돌려버리면 상관없죠. 그렇죠? 그런 방식도 상관없고 풍력 수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공장 부지에 풍력이 된다 그러면 풍력을 통해서 이렇게 딱 해도 되고 태양 전지에서 충분히 전력이 이거 돌릴 만큼 전력이 제 방식의 태양 전지 서로 입자의 굵기가 틀린 금속 소재를 태양 전지로 삼는 방법이죠. 여기다 전기를 살짝 이렇게 구동을 시켜주면 전력을 약하게 걸어주면 태양빛이 유도가 돼가지고 반사판을 통해 집중시켜주고 또보기처럼 반사판을 통해 집중시켜주는 그러면 그거를 태양빛이 전기로 전환된다 이런 이론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태양빛이나 풍력 수력이 되는 것은 수력 윈도 같은 데서도 이거 얼마든지 배터리 충전해 갖고 올 수도 있거든요. 수성비만 들면 되는 거죠. 아니면은 그게 싫으면 거기서 드론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전파로 받아 갖고 그렇죠. 이렇게 자기 본사 이렇게 서울 본사에다가 상공에서 이렇게 전파로 쏴도 되고 그래서 당국에서 이게 정부에서 허가가 안 나면 밑에 내려 가지고 그냥 곧바로
유선으로 전기를 갖다 거기다 공급해 주는 식으로 전기 배터리에서 일일이 수송하면 수송비가 많이 드니까 드론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서울 본사에 와 가지고 전파로 쏘면 좋은데 허가가 안 나면 그냥 유선으로 전기를 갖다가 거기다 배터리에다 충전해 주는 이런 방식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인 이제 미래 기술과 미래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구현이 가능합니다. 뭐 인공위성 같은 데서 풍력 하늘에서 이렇게 풍력 아니면 태양빛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다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로 이렇게 송전을 하거든요. 그런 방식인데 정부에서 허가가 나면은 이제 무인도 같은 데서 풍력 수력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 놓고 수소 뭐 산소 전기 분해를 통해서 그건 이제 수송도 이제 드론이 이제 하늘 날아다니면서 하고 또 전기도 거기서 충전했던 것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렇죠. 하늘 위까지 좀 전리층까지 올라가든지 그까지 해가지고 태양빛을 여기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해도 되고 향후에 여러 가지 방식이 이렇게 구름층까지 올라가서 전기를 갖다가 거기서 좀 충전해 갖고 오는 방식도 있고 전리층에서 할 수도 있는데 전리층은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전 세계에서 마구마구 그렇게 전기를 뽑아냈을 때 지구 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여튼 뭐 장기적으로는 저기 태양 같은데 가가지고 제거 태양 전지판으로 전력을 생산을 해가지고 거기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묶음 서로 파행이 묶음을 통해서 지구로 전송을 하고 지구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드론이 드론 방식의 비행체 이것이 받아가지고 지구로 전송합니다. 그럼 이런 태양 전지를 활용한 전력 생산 드론이 거기다 10,000대 정도만 가도 태양 근처에 가도 거기서 전송을 태양빛이 강할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전송을 해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라면 드론들이 여기서 10,000대 대기하고 있다가 받아갖고 지구로 전송하는 이런 방안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게 허무맹랑하다고요? 아닙니다. 왜 허무맹랑합니까? 인공위성에서 이게 지상으로 전송하는데 인공위성 고도가 얼만데요? 인공위성 고도가 10,000몇 킬로미터짜리 있고 볼까요? 인공위성 고도를 보면 고고도가 고고도의 거리가 한 25,000 항공에서 고도 부분이 피트로 따졌을 때 고고도가 25,000에서 63,000 중고도가 10,000에서 25,000 저고도가 10,000피트 이하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이렇게 허무맹랑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딱 지금 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지금도 그 기술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라 지금도 기술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기 때문에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